20분쯤 지난 12시 20분쯤에 국회 본청 안에 본회의실 안에 거의 과반 가까이 모였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국회법에 도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국회법의 도사가 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명호 국장님.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저는 당시 의사국장이었고요. 지금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명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의장님한테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준비 사항에 전체 보고를 드리고 최종 결정은 의장님께서 하시는데 의장님 여러 차례 이제 실무진들이 잘해서 일단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업무가 의사국이라는 업무가 기본적인 안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본회의장 내에서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잠깐 설명드릴 텐데 회의를 준비하려고 하면 여기 시스템이 많습니다. 시스템이 다 켜져야 되는데 의장님께서 지금 큰 틀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빠져도 안 되고 절차가 바뀌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단계일 수도 있고 경미한 단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절차 부분의 논란이 아주 많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예측하지 않은 어떤 상황이었는데 절차에 맞게 그날은 다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서버 가동 그런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일단은 첫 번째 그 통보가 와야 되는데 통보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체 없이 국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0시 반에 계엄 선포를 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한 2시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는 이미 다 인지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거꾸로 반대로 해석을 하면 그럼 통보를 안 하면 국회에서 해제를 못 한다는 그 상황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1차적으로 결정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본회의 개의 시간 관련해서 원래는 12월 4일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 절차상 개의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의장님이 교섭단체 대표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논란이 되면 의장님이 아닌 저희가 의장님 대신해서 협의를 할 경우에 이 부분이 법 위반이냐 아니냐 국회법 내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그 부분은 국회법 이제 72조 부분인데 72조에 따라서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하셨고 그래서 1시에 공지를 했습니다. 1시에 본회의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안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의사국에 의안가가 있는데 의안가에 안건이 제출이 돼야 됩니다.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12시 45분에 의안가에 제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의원님들 의석에 이제 투표 시스템하고 의석 단말기 있습니다. 이 모니터에 다 보실 텐데 그 부분이 있고 그 좌측에 보시면 전체 본회의장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광판 시스템이 또 따로 있고요. 의장님석 관련해서 저기에 단상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켜져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의안가에 그 12시 45분에 의안가에 제출이 된 거고, 그래서 그때도 의원님들이 왜 시간이 됐는데 빨리 안 하냐 하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1시를 만약에 어겨버리면 저희가 정족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12시 55분에 안건 처리를 했을 때 1시에 오신 의원님들이 왜 안건 처리를 했냐, 이 심의 표결권 침해다 이러면은 심각한 하자 논란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의안가에 제출되더라도 이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 의안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보시려면 그 의안을 저쪽 영상 조정실에서 등록을 해서 안건이 좀 끌어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의결한 이후에 그다음에 정부 통보 절차가 있어서요. 그 이제 전자로 가는데 정부 쪽에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했다는 부분을 알려주는 절차가 있고요. 그 절차가 다 마무리된 후에 의장님께서 5시 54분에 정회를 하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회의 의결을 하려면 아까 그렇게 절차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절차는 회의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회의를 몇 시에 개회할 거냐. 국회의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해야 되고, 일테면 어느 의원이 부산에 있다. 근데 부산에 있는 의원이 나 가서 표결할 테니 내가 올라갈 시간을 달라. 그러면 그거 안 주면 그 사람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표결권을 침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루 전에 회의 시간을 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정 바쁘면 평상시에는 최소한 4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비상계엄이니까 제가 교섭단체 협의를 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도 통화를 해서 1시간 주겠다. 그랬더니 지금 비상이기 때문에 1시간 준다. 그랬더니 박찬대 대표는 시간이 너무 느립니다. 빨리 합시다.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야 되는 시간을 줘야 되니 1시간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추경호 대표는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모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라. 그러고 1시간을 줄 테니 들어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때가 12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1시 반이었죠. 그렇게 정했는데 33분에 유리창이 깨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정이 변경됐죠. 더 급해졌어요. 다시 제가 추경호 대표하고 통화를 해서 사정이 변경됐다. 그래서 더 급해졌으니 계엄군이 본청 안으로 들어와서 더 급해졌으니 30분 당기겠다. 그때 추경호 대표가 시간을 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시간을 더 주십시오. 국회 문이 막혀서 지금 들어갈 수 없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제가 이미 그때 우리 사무총장하고 경호기획관이 국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 정문 문 열라고 해서 2차례 잠깐 열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경찰들한테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건 할 수가 없다. 당신이 여당이니까 경찰하고 협의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고 1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이 개회 시간이 1시로 정해진 거고요. 안건은 그렇게 결의안으로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걸 당론으로 정해서 의원들 다 서명하고 해서 의안을 국회에다 낸 게 45분에 냈고 그 안건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올라온 것이 56분에 올라왔습니다. 56분에 올라와서 그 4분 동안 4분 동안 기다리기도 힘들었지만 워낙 급해서 개회는 상의를 하니까 1시는 첫 번째 안건을 의결하는 시간이면 됩니다. 그래서 개회하는 시간, 그 시간을 줄이려고 몇 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이 시간을 줄이려고 그거는 47분에 개회는 해놓고 그러고 안건 올리는 거는 다른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이는 1시 앞으로 하면 의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1시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1시에 표결을 한 거죠. 그 과정에 제가 평생 욕을 먹을 만큼 다 먹었는데 여기도 욕한 분들 많을 텐데 저한테 욕한 강도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강도입니다. 네. 그래서 양해합니다. 이제 다시 아까 왔던 장소로 가서 사진 촬영도 한번 하고 또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나가는 도중에 아까 의장님이 5층으로 피신하셨잖아요. 그 공간 전체 불 켰잖아요. 제가 한 거예요? 아, 맞다. 그 조섭 비서실장이 다 불키라고 한 겁니다.
하십니까? 오히려 많이 좋아졌는데. 예, 목소리 많이 좋아요. 네 명 하고 위로 계단을 2개씩 위로 올라서시면 앞 사람을 막히잖아요. 줄이 한 사람. 재밌죠? 내가 59분에 딱 클릭해가지고. 앞으로 좀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얘기는 안 가네. 얘기하는데 양. 자, 뒤에 오신 분들 우측으로 내려와도 돼요. 줄 더 만들게요. 네. 뒤에 오신 분들 아이도 우측으로 내려와서 제일 밑에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어머님 같이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일렬로 오세요. 아이들. 이 계단이 TV 보면 티켓 들고 세무하잖아요. 네. 그 계단이에요. 죄송합니다. 저기 회장님 계신 얼굴자 보이시면 앞에 계신 분이랑 자리 바꾸실게요. 죄송합니다. 옆에 뒤에 입고 계신 거 빼서 주머니 아니 밑에 그냥 내려놔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셋 아리아리아만 뭐할까 민주주의 민주주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진 촬영 많이
표지판이 양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정문 앞이 국민들이 계엄군과 대치했던 1전선, 여기는 국회 직원, 보좌진, 당직자가 계엄군과 붙었던 제2전선, 그렇게 되는 곳이죠. 여기가 가장 또 치열하게 붙었던 계엄군을 막아낸 장소이고,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를 막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야말로 걸상, 책상, 뭐 온갖 집기를 다 갖다가 저 안쪽으로 바리케이트를 쳐서 이쪽으로 진입이 불가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앞에서 모든 현장을 지휘했던 분이 우리 김민기 사무총장입니다. 김민기 사무총장은 저한테도 늘 비상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늘 줬고, 비상계엄이 일어나면 국회의장님은 바로 국회로 와서 비상계엄 해제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 현장 저 앞에 정문 문을 여는데도 결정적으로 기여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도 열어줬고, 이 자리에서 지휘를 하면서 계엄군들을 막았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민기 사무총장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의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는 그날 헬리콥터로 계엄군이 국회에 침탈을 한 그 시각, 한 5분 뒤쯤에 뒤에서 여러분들 아까 보셨겠습니다만 운동장에서 착륙하고 이쪽으로 오는 데까지, 그 이후에 첫 계엄군을 맞이할 때 제가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그 계엄군은 여러분들 보시면 저 모퉁이에 본인들이 갖고 온 들어올 때는 완전 군장으로 왔습니다. 배낭을 메고 그리고 전투식량, 물, 그리고 저는 그 당시 탄통도 있었다라고 보였는데 그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모두 저 모퉁이에다 두고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이쪽은 단독 군장의 형태로 해서 이 정문 앞으로 왔습니다. 이 정문 앞으로 올 때에 우리 직원들과, 저뿐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취재진, 뭐 여러분들께서 함께 막으면서 막게 된 계기는 그 계엄군들을 막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여기에 문이 있는데 이 문으로 의결 정족수를 의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의원님들의 통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이, 여러분들이 계엄군을 이쪽으로 해서 저 모퉁이까지 밀어냈는데, 이 싸움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1시간 이상이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계엄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우리 보좌진, 직원, 그리고 시민, 또 취재진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저희가 수적인 우위를 점해서 이 계엄군들을 이 정문 앞에서 잘 막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잘 막아주신 우리 시민, 그리고 우리 국회 사무처 직원, 그리고 보좌진, 당직자 여러분들께 1년이 지난 딱 오늘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사선을 뚫고 의결하기 위해서 요 쪽문으로 계속 들어와 주신 우리 국회의원들 190명 국회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5층에 거기서 농해수 전문위원실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전체 불을 다 켜라 이렇게 지시를 한 사람이 비서실장입니다. 사무총장은 국회 전체 직원을 지휘를 하면서 계엄군과 맞섰고요. 비서실장은 우리 비서실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저를 보호하는 일을 했는데 불을 켜는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이 비상계엄 해지를 하고 그리고 2차 비상계엄을 준비할 때 그거를 대비할 때 저를 체포당할 순간이 혹시라도 오면 안가를 준비했습니다. 그 안가 준비와 관련해서 우리 비서실장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요. 아까 1호차 타신 분들은 제가 의장님보다 조금 잘생겨서 그 행운일 거라고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안가 준비는 2차 계엄이 있으면 의장님을 제일 먼저 체포할 거 아니에요. 체포하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서실장과 비서실 우리 직원들은 최대한 의장님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2차 계엄이 있을 때 의장님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비밀리에 안가를 준비할 것 그리고 국회 경내에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일단 피해야 되니까 빠져나갈 때 제가 이 의장님의 이 코트를 제가 입고 제가 의장 행세를 해서 의장님 차를 타고 빠져나가면 주변에 있는 경찰들이나 그 애들이 저를 잡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의장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의장님은 다 안가로 가셔서 잠시 있다가 상황이 다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본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시간이 되면 다시 나오셔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비서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동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옮겨서 유리창 깬 데로 가봅시다. 아까 계엄군들이 여기 오다가 일이 들어가다가 여기를 도저히 못 들어오니까 옆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계엄군들의 모습은 TV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 이쪽으로 걸어가서 저쪽 옆으로 가는 거거든요. 막은 분들은 몇백 명, 500명 이상 됐어요. 안에서 의장님 갖고 저기는 잠깐만요. 저 뒤. 자, 의장님, 여기 불이 켰습니다. 여기가 707 특수단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곳입니다. 유리 조각 하나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역사적 현장으로 국회가 12.3 그 비상계엄을 앞으로 역사에 그대로 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게 233호인데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실입니다. 우리 사무총장 말에 의하면 여기 국회 경비대장이 저기서부터 칸을 세고 와서 여기를 깼다고 그럽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지 707 계엄군이. 그 하나씩 이렇게 세면서 여기 와서 이걸 깼다고 하니까 이게 뭔지
좀 더 조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유리창을 깼고 이게 0시 33분에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의 시간을 1시 반으로 정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유리창이 깨짐으로 해서 제가 30분 당겨서 1시로 시간을 당기게 됐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때 여기서 계엄군을 막다가 손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박유수 주무관의 당시 상황을 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사무처의 박유주만입니다. 그 당시에 문을 앞에서 서 있을 때 유리가 밟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그 문이 열리자마자 두 명의 계엄군을 잡았지만 다수의 힘에는 어쩔 수 없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아도 어떻게 다수의 힘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잡고 그나마 저도 그나마 의장님 의사봉 두드리는데 시간 좀 끌었다면 그게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친 손은 그때 다친 손은 아니고요. 저기 다친 손은 아니고 그 뒤에 다친 손이고 이분이 계엄군 2명, 양팔에 1명씩 정치가 있잖아요. 양팔에 1명씩을 끼고 젖었던 사람. 네, 여기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저기 독립기억광장으로 갑시다. 상징석 가는데 버스를 타시겠습니다. 독립기억광장부터 가는 거 아니고? 상징석 가셨다가 독립운동 기억광장. 네. 일단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순서는 안 그런. 안내장 해주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버스로 이동하시면 여기를 끼고 손을 들고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네, 저희 계단 이동하다가 내려가실 거고요. 탑승하셨던 차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계단 내려가시면 되거든요. 계단 조심히 내려가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딱 내려가시면 내려가시고요. 이제 차량 탑승하겠습니다. 유로차가 앞입니다. 아까 유로차 타신 분들은 앞쪽 유로차로 타세요. 네, 여러분 많이 추우셨었죠? 괜찮으세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의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니까 더 재미있지 않나요? 네. 자, 우리 의장님을 향해서 감기 빨리 나으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아리. 그런데 이번 시간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그
어느 날 그 중국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어떤 사진을 내밀면서 여기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장님 월담하시는 사진이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라 분들도 잘 아시나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장님 혹시 왜 다른 나라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그날 우리나라에서 계엄이 일어났다 이 보도를 하면서 전 세계가 국회의장이 국회 담을 넘어가는 사진 그거를 상징적으로 많이 쓴 모양이에요. 저도 그 외국 순방을 나가면 외국의 되게 정치 지도자들이 저를 만나면 그 얘기를 다 해요. 월담 하는 거 봤다. 내가 당신을 잘 안다. 뭘 잘하냐 할 때 담 넘는 거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장님께서 약간 감기 걸리셔서 조금 이렇게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너무 훌륭하신 분들께서도 자리해 주셨으니까 의장님께서 힘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혹시 우리 의장님 책 하나 출간하신 거 아세요? 네, 넘고 넘어라는 책인데 그 제목 누가 이게 정하셨는지 약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거 제가 정했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위기 때마다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넘고 넘어왔잖아요. 앞으로 닥쳐질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을 텐데 국민들과 함께 국회가 그런 위기들을 다 함께 넘고 넘자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께서 다들 잘 해주셔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그런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박수를 한번 쳐드릴 텐데 혹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지금 9코스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그래도 많이 춥지 않으시죠? 네, 많이 추우세요? 네, 저기 질문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 네. 우리나라 있는데 비상사태 되면 사실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결의회의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모이는 그런 경우가 만약에 또 생긴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건지 네, 지금 그래서 검토 중인데 원격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 비상 상황에 국회에 들어올 수 없다거나 감염병이 심할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원격 투표를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기념 당일날 경북 중산에서 렌트카를 몰고 왔던 오. 한 예비 역사 교사입니다. 네. 아까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인스타에서 내리시면 다시 하지 않으시니까요. 저희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장님, 저희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넓게 치고요. 네, 여기는 방송국. 민주주의 상징석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 이렇게 썼고요. 뒤에다도 글을 썼는데 뒤에다 뭐라고 썼는지. (2024년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계엄에 저항하는 국민과 함께 국회는 계엄군을 막고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날의 역사를 새겨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이곳에 남깁니다. 2025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회 이렇게 뒤에다 썼습니다. 이 민주주의 상징석은 제가
비상계엄 해제를 하고 그러고 그게 확인한 게 비상계엄 국무회에서 해제 의결한 거는 4시 반인데 그것도 지체 없이 국회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통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만 보고 그 정부를 믿을 수 없는데 정부가 발신한 보도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믿을 수 없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한테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참모진들과 의원들한테 참석한 장관들을 찾아서 전화를 해서 확인하자. 근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4시 반부터. 그래서 5시 52분인가 53분에 제가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통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의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거 말고 비상계엄 해제했습니까? 그랬더니 4시 반에 해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한 걸 확인하고 제가 전화를 끊고 마이크로 의원들한테 다 알리고 그리고 회의를 정회로 들어갔습니다. 정회로 들어간 이유는 산회를 하면 그날 다시 회의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만약에 2차 비상계엄을 하면 바로 회의를 소집하려고 정회로 들어가서 쉬러 헤어졌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 참모들하고 같이 회의한 결과 2차 비상계엄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국회의장의 신변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퇴근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회의장과 부의장과의 동선을 완전히 갈라서 만약에 의장이 잘못되면 부의장이 할 수 있도록 사회권도 넘기는 그런 조치도 취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국회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루에 3바퀴씩 국회를 돌았습니다. 한 바퀴 이게 2.5km입니다. 외곽이. 한 바퀴 돌면 30분인데 3바퀴 돌면 운동도 되고 바깥 사정도 볼 수 있고 국회 바깥으로는 못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돌다 보니까 요 바로 앞에 이 정문 2개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 돌이 있더라고요. 돌이 아주 널찍하고 두툼하고 아주 믿음직스러운 돌이 하나 있어서 저게 돈으로 사면 뭐 4, 5억쯤 한대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민주주의 계엄 해제한 걸 뭘 표시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서 지난 7월 17일 재헌절날 여기에다가 민주주의 상징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밑에는 타임캡슐을 심었습니다. 100년 후에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국회의 여러 가지 물건, 또 지금의 여러 가지 사정 이런 것도 담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이 100년 후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한테 보내는 편지 이런 것들 등등을 담아서 이 안에다가 타임캡슐 안에다가 묻어놨습니다. 100년 후에 살아계시는 분은 이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돌은 지금 저희 KBS 부스 보이죠? 그 밑에 있었던 돌이에요. 의장님이 그윽고 산책하시다가 발견하고 이렇게 새기자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국회를 보면 정면이 딱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진 찍기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저기 국회가 좀 이상해졌죠? 이거는 뭐냐면 미디어 파사드를 오늘 할 겁니다. 이따 9시 할 텐데 그날 있었던 여러 장면들을 영상으로 사진으로 편집을 해서 국회 전면에다가 쏠 겁니다. 그것도 구경하시죠. 네. 다음 코스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코스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약 1분.
네, 여러분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보이세요? 뒤에 계단도 있으니까요. 여기 마지막이니까 춥더라도 조금만. 다 오셨어요. 여기는 독립기억광장입니다. 12.3 비상계엄 일주기 되는 날 웬 독립기억광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만든 사유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 있는 분은 김구 선생의 증손이 되는 김용만 의원입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이자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일 국회의원 김용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를 마지막 코스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월 14일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는 날, 그날 여의도에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와서 탄핵소추가 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많이 모인 국민들을 보고 싶어서 저 앞에 있는 건물 의원회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그 여의도에 오신 국민들을 보니까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더라고. 정말 너무나 감동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국민들이 나서서 그 어려운 문제를 넘고 극복하고 넘어서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를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이 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그렇지만 완벽하게 만들어낸 대한민국인데 그 민주주의를 해치는 역사가 이 과정에 있었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여의도에 그 많이 온 모습을 보고 제가 저 옥상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생각은 뭐냐면 이런 큰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리고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이렇게 간절하게 애쓰고 있는데 저는 국회의원이고 김용만 의원은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름은 어딘가 남습니다. 그렇지만 응원봉 들고 여의도를 가득 메운 우리 국민들 그분들 이름은 어디 남질 않거든요. 그냥 국민들이고 사진이고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렇게 모여서 민주주의를 만들었는데 그걸 가만히 하나씩 올라가면서 보면 그런 국민들의 힘이 나라를 뺏겼을 때 총 들고 싸운 그야말로 무명의 의병, 무명의 독립군, 무명의 광복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그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도 찾을 수 있었고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이 자발성, 대단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제대로 기르려면 무명, 의병, 독립군, 광복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그분들부터 좀 기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게 이름 없이 쓰러져간 우리 의병, 독립